338 할게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똑같은 말인 걸 찾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기억 볼게요. P는 A, B합 C, Q는 B 또는 C입니다. 자, 서로 똑같은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 보시면 B랑 C랑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B랑 C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뭐 같은 게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있으면 A라는 건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다 오케이잖아. 그죠? 앞에 있던 말은. 그 다음에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A는 C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다시 볼게. 여기는 A가 여기만 있거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1번 공간과 2번 공간과 3번 공간이 있다면 얘는 1번에만 있거나 2번에만 있거나 3번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 그런데 얘네는 어떤 상황이면 되냐면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합집합이라는 공간이니까 이런 게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됩니다니까 여기 어딘가에만 뭐가 있어? P가 있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얘는 어디든 있어도 이 틀 안에만 있으면 되고 얘는 이 선을 넘어가는 이런 집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따라서 얘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포함관계를 떠나서. 띵. 다음 니은. 이건 뭐 따질 필요 없죠. 이등변 삼각형과 두 변 길이 같다. 이건 어때요? 그쵸?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따라서 니은 참. 디귿은 m과 n이 짝수 그리고 합이 짝수. 똑같습니까? 짝수이면 짝수이다 참이죠. 합이 짝수면 홀이어도 짝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땡. 따라서 얘는 무슨 조건이? 충분 조건 내는 거죠. 충분 조건. 땡. 339번 집중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지방으로 인도하십니다. 별거 아니고 우습게 들리죠? 지금은 나중 되면 피눈물이 납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십시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포함관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Q가 더 크고 P가 쏙 들어가게 만드세요. 자, 빨리빨리 정리해봅시다. 자, 얘는 작다 그러면 이렇게 잡기로 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색칠에 작으니까 안쪽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작다죠? 그러면 색칠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3의 안쪽이에요. 누가? x 마이너스 1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되니까 플러스 1 붙어요. 그래서 누가 더 커? Q가 더 크기로 했으니까 Q를 멀지막하게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잡아두시고 얘가 Q죠. Q. 그 다음에 P라는 너의 집단 마이너스 2와 4라는 게 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2와 4라는 놈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것이 성립하도록 하니까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색칠이면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등호 붙이시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부등 바뀌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죠. 동시에. 그리고 A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칠해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둘을 동시에 너도 이렇게 돼야 되고 너도 이렇게 돼야 돼요. 동시에 만족인 거 여기잖아요. 따라서 답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소값이니까 4. 4. 괜찮죠? 괜찮아요. 가서 물을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선생님이 늘 똑같은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차라리 포기해. 그리고 여기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들어. 야, 정신상태 10%로 이걸 다 듣느니 다 버리고 물 한 잔 먹고 세수 한 번 하고 여자애들 또 세수 안 하죠. 영상이 지워지니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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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여기서부터 제대로부터 갔다 물 한 잔 마시고. 340번 P 조건은 2x제곱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Q 조건은 x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다. R 조건은 b의 x제곱의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5는 0이 아니다.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고요. 동시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네. 봅시다. 그랬을 때 답구가 돼요. 자, 진리집합, 즉 여기에 대한 애들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좀 해보자면 얘 1, 2에 1, 1에 2고 1이죠. 대각선. 곱한 거 그리고 연산한 게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x는 1 또는 x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뭐야? 아니다가 돼야 되죠? 이번에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근이 아니다. 또는 얘는 아니죠? 얘는 이제 동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x는 a가 아니다 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모르죠? 몰라요. 일단 냅둡시다. 첫 번째 P이면 Q이다. 그런데 봐봐. 아니다는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대우를 정리하시면 돼요. 대우. 봐봐. 그럼 나 P에 대한 결과물은 뭐겠어요? 나 P에 대한 결과물은 이것이 0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결과물은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 Q는 뭐겠습니까? 나 Q는 x는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3이라는 건 얘에 대한 대우인 나 Q이면 나 P야 이렇게가 성립할 거니까 나 P이면 너야 니까 A가 뭐면 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 첫 번째 결론은 A라는 것이 1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후보 2개 생겼어요. 그 다음 A의 조건 같은 게 있어요. A가 양수.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마지막 줄에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결정되네요. 결정. 너 탈락. 왜냐면 A는 문제 조건에서 양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조건 R이면이죠. R이면 Q이란데 자, 잘 보시면 R 얘도 대우 얘도 아니다니까 헷갈리니까 얘도 대우 정리하시면 not Q 화살표 방향 반대 not R 이렇게 되는 거죠. not Q는 이거기로 했어요. 즉 X가 A이면 그죠? bx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5는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not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 A가 뭐기로 했어요? 1이었죠? 그럼 X가 1이라면 널 성립한다 하니까 그냥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B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0.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A 값, B 값 결정. 마지막입니다. (341번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됩니다. 341번 마지막 질문.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걸 구하래요. 또 합시다.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얘 조건을 보시면 P랑 not Q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같다라고. 근데 Q가 아닌 곳이 P야. 그걸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요 정도로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얘네 둘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P라는 공간을 알고 있으니까 not P 말고 P로 바꾸시려면 얘에 대한 대우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P가 P이면
not R이다가 되는 거니까 P하고 포함관계 R에 대한 여 이렇게 되는 거죠. P라는 애들은 어디 있어요? R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R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하잖아. R이 아닌 곳에 P가 들어가 있어요. 가 되죠?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끝. 그래서 그림 보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R은 P 안에 다 들어가 있어. R은 P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죠? 네. 2번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야. P와 Q래. 야, 여기가 Q의 여라는 건 이렇게가 누군 거야? 여기가 Q라는 뜻 아니야. 그죠? 그럼 P랑 Q가 Q인 거랑을 합하면 전체입니다가 되니까 전체입니다. 따라서 2번 참. 3번 R이랑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었죠? 자, R에서 Q를 제외한 거. R 중에 Q가 아닌 거 보이세요? R 중에 Q가 아닌 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R인 애들 중에 그죠? R인 애들 중에 Q가 아닌 건 뭐예요? 없죠? 그죠? 따라서 공집합. 그럼 P의 여집합은 공집합 아니잖아요. 여백 있지. 그래서 땡. 4번 Q에 대한 교집합의 R은 공집합입니다. Q와 R에 대한 교집합은 누굽니까? R이죠. 그렇지? 따라서 뭐 아니잖아. 땡. 마지막 5번 Q에 대한 여집합의 차집합의 R은 합집합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Q의 여집합은 여기죠? Q의 여집합에 R를 제외한 그럼 뭐야? 이거 자기 자신이잖아. 따라서 전체가 아니죠. 5번부터 됐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려. 자, 이제 중요한 실제 지난 시간에 배운 산술기하는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산술기하 파트는 실제로 문제화되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개념이야, 개념. 근데 오늘 하실 건 산술기하 파트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를 보실 거예요. 교재 없고요.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를 예를 들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시려면 필기를 하십시오. 네? 응? 다 바뀌었죠? 그거 들려요? 표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세게. 제일 공원에 약한 바람으로 틀었어. 틀렸지? 할게. 바로 봅시다. 너무 재밌는 파트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 양수, B 양수. 첫 번째 양수 조건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한다면 산술기하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언제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이러면서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구조를 산술평균, 루트 AB를 기하평균이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을 성립할 거고, 동시에 지난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A와 B가 같을 때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이하실 때는 얘가 정의 개념이고요. 실제 사용은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냐면 A, B를 2로 나눈 구조가 아니라 얘를 양변에 2를 곱해놓은 스타일의 어떤 놈과 어떤 놈의 합은 뭐보다 2배의 루트 그놈과 그놈의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를 써먹습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들이 일반적이냐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의 특징은 여기서 약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두시면 조금 더 내신 수준의 문제로서 풀기가 접근이 좀 쉬워집니다. 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약분이 많이 됩니다. 자, 예제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제. 일 번입니다. 예제. 자,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 문제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양수라는 첫 번째 포인트와 최소값을 구하라는 포인트, 그리고 어떤 놈과 어떤 놈의 합인데, 그죠? 어떤 놈과 어떤 놈의 합인데, 잘 생각해보니 너네들의 곱이 뭐가 돼요? 약분이 가능해지죠. x가, 그치? 이게 포인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포인트 양수, 두 번째 포인트 최소값, 세 번째 포인트 약분되네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산술기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렇게 초쉬운 문제들은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복잡한 문제에서도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그럼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세모네모 구조의 합이죠. 지금 문제 조건이. 그럼 여기에다가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 아이고 4 하고 부등식 뿅 2의 루트 x에 더했던 애들을 이제 곱하기로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땐 단순 연산이니까 는 약분 따라서 2에 곱하기 2가 되죠. 루트 4였으니까. 따라서 4입니다. 그걸 최종 결론으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죠. x 따라서 더하기 x분의 4는 여기 있던 4 있죠. 숫자 4. 4보다 요놈을 쓰셔야 돼. 너 집단 그리고 부등호 그리고 너라는 집단. 왜냐면 여기는 다 같은 애들이 단순 연산이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룹은 너를 기준으로 좌우 편이 갈리는 거야. 너네는 연산했더니 4래. 4. 그럼 너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너를 수직선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시면 4가 오고 뭐 크거나 같대. 여기. 근데 거기가 바로 누구냐면 x 더하기 x분의 4의 애들이 올 수 있는 곳이야. 그럼 x 더하기 x분의 4의 무슨 값? 최소값이 바로 누구입니다? 4입니다. 따라서 얘가 답이 돼요. 따라서 답은 4. 최소값은 4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최소값을 물어봤지만 따라서 이렇게 돼요. 최소값은 누구? 최소값은 4가 돼요. 그럼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야, 언제 최소값의 간리를 찾으라고. 언제 최소값의 간리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뭘 구하세요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뜻합니다. 왜냐면 야, 네가 언제 4가 되니라는 는을 뜻하는 거잖아. 너가 4가 될 때라는 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야. 너가 언제 4가 되냐면
너가 언제 최소를 갖냐면 네가 언제 등호 언제 너가 성립하냐면 너랑 같을 때 곱하거나 더한 애끼리 같을 때 즉 세모랑 네모가 같을 때가 바로 무슨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어떤 등호? 너. 야 언제 최소값 4를 가져? 그럼 더한 애들이 있고요. x랑 x분의 4랑을 더해놨잖아요. 따라서 니들이 같은 는일 때 정리하시면 x제곱이 4고요. 따라서 x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답은 뭐가 돼요? 플러스 2만 되죠. 왜냐면 문제 조건에 x는 뭐였습니까? 양수였어. x가 양수입니다. 최종 해석 다음 주어진 조건은 x가 2에서 최소값 4를 갖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개허접한 문제를 한참 설명했습니다. 시험에 이따 건 안 나옵니다. 조금씩 구성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산술기하는 얘야. 정의는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 쓸 때는 이렇게 변형된 구조 이 넘겨서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 아니야. 저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랑 더했을 때는 2루트 뭐뭐의 곱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x가 3보다 큽니다. 그리고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1 이거의 최소값 구합니다. 되셨죠? 자, 잘 봅시다. 우리는 분명 느낌은 이래. 크다라는 게 있고 더한 구조인데 약분은 바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건 x 구조가 위아래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이야. 뭔가 느낌은 비슷한데 아까 조건은 뭐였어? 양수 조건, 약분된다. 그리고 최소값. 근데 지금은 뭐만 맞아? 최소값만 맞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맞추는 거야. 잘 들어요? 그러면 얘를 문제 형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 변형해. 어떤 변형을 통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0보다 크다 조건이거든? 그쵸? 그렇지. 넘겨서 x 빼기 3으로 만들면 너네는 0보다 커 이렇게 바뀌잖아요. 첫 번째 조건 완성. 그죠? 그 다음에 의 최소값이니까 일단 조건 완성.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약분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약분되게끔. 어떻게 만드냐면 x에 너가 세모고요. 너가 네모예요. 선생님 아까 계속 정리해드렸던 세모 네모. 약분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가 누구면 돼? x 빼기 3이면 얘랑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 강제로 빼기 3을 줘. 그러면 밖에다가 저기 3 주면 어차피 자 요거랑 요 집단 보세요. 문제가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거죠. 2항밖에 안 했고 얘는 넣었다 뺀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 요걸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다시 출발. x 빼기 3 헷갈릴까봐 괄호 칠게요. 괄호 안 쳐도 상관은 없지만 더하기 x 빼기 3분의 1 더하기 3입니다. 자, 머릿속에 얘 갖고 있어야 돼. 얘가 세모고요. 얘가 네모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따라다니는 애야. 따라다니는 애. 자, 산술기하 써봅시다. 세모 네모만 보면서 산술기하 쓰는 거야. 자, 3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3 없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2의 루트에 x 빼기 3이라는 집단이랑 x 빼기 3분의 1이라는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놓고 지금 선생님 손 가려는 대로 읽으면 뭐야? 이게 산술기하잖아.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해? 이게 궁금해. 그럼 요거가 성립하는데 난 이게 궁금하니까 양변에다가 더하기 3을 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어디?
야, 얘랑 얘가 뭐야? 산술기하야. 얘랑 얘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숫자를 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변을 정리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오른쪽 얘를 정리하자면 약분 되고요. 2의 루트 1이니까 생략 더하기 3. 따라서 는 5. 그러면 너라는 놈은 뭐해?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쟤는 수직선상에서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집단이 너니까 너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죠. 너는 누구였어? 너고. 너는 누구였어? 너니까. 너의 최소값은 얼마? 5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뭐 물어보겠어요? 이거 물어보겠죠. 왜? 언제 최소값 같니? 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산술기하를 언제 썼는지를 보는 거야. 산술기하는 어디야? 얘랑 얘지. 동글동글. 이 뚜글뚜글 두 놈이 산술기하잖아. 산술기하를 쓴 곳에서의 둘의 합이 서로 같다고 정의되면 되기 때문에 x 빼기 3는 x 빼기 3분의 1이랑 너랑 너가 세모네모가 같아요를 쓰는 게 조건이야. 이게 같다가 아니야. 이렇게가 같다가 산술기하를 쓴 곳에서 얘 더했죠? 얘 곱했죠? 그들이 같은 거야. 니네가 같고 니네가 같은 거야. x 빼기 3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럼 x 빼기 3은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넘어가 보시면 4거나 또는 2예요. 근데 조건은 x는 뭐기로 했어요? 3보다 크기로 했으니까 넌 탈락. 최종 결론 x가 4일 때 최소값 5를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믿더신 돼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단순 계산 파티야. 여기가 보고 풀고 하면 돼. 그나마 단순 그 앞에 있던 우리 참거진 명제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공식이 있고 그걸 적용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대신 약간의 변형을 좀 거쳐야겠지만 또 문제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기 3번. 네, 그러십시오. x가 0보다 큰 양수입니다. 느낌이 너무 다르죠, 아까랑?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건 3개였어, 그지? 양수 조건, 최소, 그리고 약분 가능, 그치? 근데 얘는 양수 조건 빼놓고는 최소도 아니고 최대래, 그쵸? 찾아봐야지 또. 너 오케이? 양수 조건 오케이. 너 오케이. 특이하지 않아. 공부하면 이거 맨날 나와. 맨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시면 됩니다. 넘어갈 때 나누기 x 분모입니다. 정리하시면 위에 거 1, 밑에 거 x. 얘 나누면 x죠? 얘는 3이죠? 얘는 x분의 4죠?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쓸게. 그러면 앞에 거 x로 나눴으니까 x고요. 뒤에 거 x로 나누니까 x분의 4죠. 그리고 너 x로 나눈 거니까 더하기 3입니다. 보여? 이 빨간 놈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1번 예제지.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예제. 맞아요? 양수일 때 너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에 너의 무슨 값 구하세요요? 최소값 구하세요가 원래 일반적인 문제야. 가장 평범한. 근데 생각해봐. 분수인데 밑에 있는 요놈이 최소를 구한다는 건 분수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야.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우리한테는 뭘 구하세요요? 너의 뭘 구해? 최소값 구해가 너네의
최대값 구해 문제니까 그냥 1번 문제보다 약간 꼬여있는 거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쓰냐면 자요 문제를 이렇게 써요. 1 변함없죠? 더하기 3 변함없어요. 그런데 우리 빨간 놈에 대한 산술기하를 쓸 거니까 2의 루트 x에 곱하기 x분의 4가 됩니다. 이해됐음? 잘 봐. 이제 이런 느낌이야. 거꾸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x 더하기 x분의 4는 산술기하에 의하면 2 루트 x의 x분의 4죠. 이건 참인 거잖아. 그치? 산술기하 조건으로. 됐음? 그러면 얘는 어우씨 미쳤나봐. 이렇게 되죠? 됐음? 자, 이게 산술기하인데 내가 저 스타일을 만들려고 뭐 하냐면 양변에 더하기 3을 줘요. 양변에 더하기 3 순차적으로 다 쓰게. x분의 4 2의 루트 x분의 4에다가 더하기 3 더하기 3을 줘도 부등방향 안 바뀌죠. 근데 난 저렇게 만들고 싶으면 분의 1 분의 1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역수지. 역수는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에 대한 산술기하는 실제로 이렇게로 보지만 조건을 이렇게로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야? 뒤집어 까니까 이렇게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똑같아. 우변은 뭐해?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우변은 너는 연산하시면 약분 루트 4 튀어나가서 4 더하기 3분의 1 즉 7분의 1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하자면 따라서 너랑 너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x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4분의 x라는 애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좌변팀, 우변팀으로 나뉘어서 부등호 이렇게 쓰시는 거야. 우변팀의 최종 정리는 7분의 1이니까 수직선을 표현하시면 7분의 1보다 뭐해? 작거나 같대요. 누가? 너네가 네가. 그러니까 7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됐음? 하나 더 하지. 맨날 똑같아. 이거 계속 물어볼 거야. 언제 최대값 갖니는 또 뭐 보는 건데?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어딜 봐? 이딴 거 쳐다보는 거 아니야. 산술기하 쓴 부분만 보면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바꾼 게 산술기하잖아요. 그럼 너네가 더했고 너네가 곱한 거니까 니네끼리 뭐해? 서로 갖다 정리하시면 x분의 4가 같습니다. 따라서 x제곱이 3입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x 조건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종 x가 2일 때 최대값 7분의 1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있습니까? 안 되시는 분 계시겠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개중요해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계시죠? 가르쳐줘. 영상도 안 되겠죠? 지워도 돼요? 네. 줄게. 자, 다음 네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네 번째는 선생님의 문제를 두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4-1번과 4-1번과 4-1번 4-2번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두 문제를 볼 겁니다. 첫 번째 4-1번은 당연히 전제 조건은 x, y가 전부 다 양수입니다. 얘 전제도 x와 y 값은 양수입니다. x 플러스 y에 x분의 1에 더하기 y분의 1에 대한 이것의 최소값 구하세요가 첫 번째 4-1번이고요. 얘는 x 더하기 y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것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해하셨죠? 초집중! 잘 들어. 맞죠? 자, 문제 풀이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풀이법 솔루션 1이고요. 두 번째 풀이법 솔루션 2로 각각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풀이법은 풀이법의 제목을 이렇게 합시다. 통. 이라고 줄게요. 통. 자, 홀딱 문제 다시 한번 쓸게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자,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양수 조건이니까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산술기하를 쓸 건데 이렇게 쓸 겁니다. 너 가지고 산술기 한번 x 더하기 y는 2루트 xy라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지. 되세요? 너 또한 x분의 1, y분의 1도 각각이 xy가 양수면 니도 양수니까 얘네 가지고 산술기하 쓰시면 2의 루트 x분의 1, y분의 1에 대한 곱이니까 xy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둘을 곱해놓은 거니까 너도 곱해요. 그리고 산술기 하니까 너가 너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들도 크거나 같으니까 너 또한 종합적으로도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통짜배기로 산술기야 쓰는 거예요. 됐음? 연산하시면 얘 보이니? 이거 약분되는 거? 그죠? 따라서 얼마? 는 3입니다. 됐죠?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두 문제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얘 가려놓고 산술기 한번. 너에 대한 산술기 한번. 어차피 너에 대한 곱이고 너에 대한 곱이니까 요렇게와 요렇게가 너가 더 크니까 곱한 것도 너네가 더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얘의 최소값은 4죠. 됐음? 이거 한 줄 비우세요. 한 줄 비울게요. 잠시. 선생님 뭐 좀 쓸 거예요. 한 줄 비우고 두 번째 풀이법 갈게요. 한 줄 비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번에 풀이법은 전개입니다. 전개. x 더하기 y, x분의 1에 더하기 y분의 1 는 이에요. 산술기 아직 안 썼어? 얘 전개부터 할게요. 그럼 x분의 1 전개하시면 1이고요. y분의 1 전개하시면 1이죠. 그리고 x랑 y분의 1, y랑 x분의 1 만나서 정리하시면 x분의 y에 더하기 y분의 x에 더하기 2입니다. 됐죠? 얘가 문제고 이것도 문제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전개한 거밖에 없어.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야 돼? x가 양수, y가 양수야. 그럼 x분의 y, y분의 x도 각각이 뭐야? 양수죠. 각각이 양수고 여기서 우린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너를 세모, 너를 네모라고 본다면 양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게 보여? 약분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산술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2의 루트 x분의 y라는 애랑 y분의 x라는 애랑 더하기 2는 떨거지로 따라다녀.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그러고 나서 약분해서 하면 는 얼마? 4 정리가 되죠. 2 더하기 2입니다. 위아래 거 다 똑같죠? 되셨습니까? 얘도 한 줄 비울게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 똑같이 필기하셔서 통으로 한번 푸시고 전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션 1 쓰시고요. 통 쓰시고요. 쟤랑 똑같이 풀이해서 쓰시고 한 줄 비우시고요. 솔루션 2라고 정리하시고 전개 작성하시고 전개한 뒤에 똑같이 푸시고 한 줄 뭔가 쓸 공간을 잡아두고 해봅시다. 선생님 시간 드릴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 요거 1분이면 하잖아. 30초.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다섯 글자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점. 다섯 글자 상상하지 마시고 문제보세요. 솔루션 1, 솔루션 2를 저 앞에 있는 4-1번 예제와 솔루션 1, 2 쌤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말고 답이 달라요. 답이 달라요. 그쵸? 네. 답이 다릅니다. 그럼 둘 중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밑에 잘못. 아니 아니. 밑에 게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보여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정답이에요. 예. 네, 다 해봤어요. 정답은 일단 네 답이 달라요가 정답이에요. 그 다섯 글자. 맞죠? 이렇게 잘못했어요. 와. 자,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걸 구해볼 겁니다. 전부 다. when을 다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자, 얘 최소값 얼마? 4고요. 얘 최소값 4고요. 얘 최소값 8이고요. 얘 최소값 9입니다. 맞죠? 헐? 자, when 언제 최소값 가져요? 여기 산술기하 몇 번 있습니까? 산술기하 2번 있죠. 이렇게도 산술기하 썼고 이렇게도 있었잖아요. 얘네 둘의 등호성립 조건 뭐야? x는 y잖아요. 그쵸? 언제 최소값 가져요? x는 y일 때. 근데 이렇게 등호성립 조건도 있잖아. 이렇게 등호성립 조건은 뭐야? x분의 1은 y분의 1이잖아.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너랑 너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 뭐라고 하면 돼? x는 y일 때 최소값 4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서 등호성립 조건은 뭐야? 여길 쳐다보는 게 아니죠? 산술기하는 여기에서 여기 쓴 거니까 니네끼리 같아요. 지금. x분의 y는 y분의 x고 대각선 곱하기 하시면 x제곱은 y제곱이고 얘는 x는 y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y잖아요. 됐음? 근데 x, y는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서로 부호가 다를 리가 없죠. 따라서 뭐? 얘도 이 조건일 때 최소값 4를 갖습니다. 됐음? 얘부터 합시다. 얘도 산술기하를 쓴 곳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가 산술기하 조건이었으니까 x분의 y랑 y분의 4x가 같을 때예요. 는 그럼 4x제곱이 y제곱이고요. 정리하시면 2x가 y거나 또는 2x가 마이너스 y입니다. 그런데 x, y가 양수 조건이었으니까 부호가 다를 리가 없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에 대한 산술기하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겁니다. y랑 2x가 같을 때 최소값 9를 갖습니다가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얘 산술기하 몇 번 썼습니까? 2번 썼죠. 이렇게 산술기하 썼을 때의 조건은 뭐예요? x는 y라는 등호 성립 조건이죠. 이렇게 산술기하 썼을 때는 조건이 뭐예요? x분의 1은 y분의 3이다. 얘를 다시 쓰자면 대각선 곱하기 하시면 4x는 y죠. 자, 얘랑 이 조건 산술기하를 2번 썼는데 각각의 조건이 얘는 x는 y일 때 최소값 8을 갖고 y는 즉 4x는 y일 때 최소값 8을 갖다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도 상관없거든. 근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누구지? 0이지. x도 0, y도 0이지. 근데 문제 조건은 뭐야? 0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는 완전 풀이법이 틀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너만 틀려. 무슨 얘기야? 전개 방식은 늘 써도 오케이. 전개가 맞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를 한 번 쓰는 건 오케이야. 이해돼? 한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를 두 번 쓰면 안 돼? 상관없지. 두 번 쓰든 세 번 쓰든 네 번 쓰든 상관은 없는데 뭐가 주의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아야 돼. 두 번 쓰건 세 번 쓰건 간에 그들끼리의 등호 성립 조건이 쌤쌤이면 돼. 근데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는 게 없잖아. 달라도 돼. 달라도 되는데 니들을 만족하는 XY가 조건에 성립하는 애가 존재를 해야 돼.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다시 결론. 웬만하면 뭘 이용하세요? 전개를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몇 번만? 한 번만 쓰되 간혹 산술기하를 한 번이 여러 번 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 번 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어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z 뭐 이런 거. y분의 z란다. x 곱하기 y분의 z z분의 y z분의 x x분의 z xy z가 양수야. 얘에 대한 최소값 구하래. 그럼 얘는 전개를 못해요. 그냥 뭐 하는 거야? 이 조건 따로 뭐? 2의 루트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곱하기 이 조건 따로 하면 2의 루트 약분되고요. 이 조건 따로 2의 루트 약분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밖에 안 나오니까 8이야. 너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이 최소값이 돼요. 그럼 언제 조건이 성립하냐면 너라는 뭐야? 산술기하를 3번 썼으니까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 너랑 같아요? y제곱은 x제곱, x제곱은 y. 그런데 x, y, z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의 등호 성립 조건은 x는 y야. 너의 등호 성립 조건은 y는 z예요. 너 성립 조건은 z는 x예요. 그럼 종합적으로 니들 전체 등호 성립 조건은 뭐라고 보면 돼? x는 y는 z일 때 최소값 8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통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에 대한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될 때 등호 성립 조건과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조건을 만족하는 x, y가 존재할 수 없으면 너는 쓰면 안 되는 거지. 되셨음? 그래서 웬만하면 전개를 통하세요. 하지만 전개할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앞편을 한번 써볼게요. 산술기하 끝. 그럼 절대부등식에 몇 가지 조건들이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산술기하를 끝냈고요.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또는 코시-슈바르츠라고도 하고요. 그냥 보통 줄여서 코시라고 해요. 코시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 또는 산술기하처럼 절대 부등식 조건입니다.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만 보시면 얘는 요놈의 정의는 조건이 실수입니다. 실수. A, B, X, Y가 실수입니다. 양수 조건이 아닙니다.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에 공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공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 틀을 외우셔야 됩니다. AX의 BY의 제곱이다. 동시에 얘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 C, Z까지 확장해서 2개 갖고 놀던 것을 3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 같고요.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 닫고요. 부등식 ax가 만나고요. by가 만나고요. cz가 만난 것에 대한 제곱 구조입니다. 예제를 좀 볼 건데요. 등호 성립 조건.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은 별거 없어요. 얘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노란 놈은 A 대 B는 X 대 Y. B가 똑같으시면 됩니다. 파란 놈 입장에선 A 대 B 대 C는 X 대 O.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입니다. 다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럼 문제 푸는 방식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를 1번 예제 볼게요.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증명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A, B가 실수입니다. 네. 조면적만 더 해주세요. 데스크 가서 A4지 하나만 달라고. A, B가 실수 조건에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은 8이고요. 우리한테 2A에 플러스 3B 의 최소값 구하랍니다. 아무거나 네, 최대값 구하랍니다. 일단 얘 첫 번째 우리 아까 산술기하랑 다른 조건이 뭐냐면 산술기하에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산술기하에서 양수 조건이죠. 근데 얘 양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실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 최소로 보는 게 아니라 얘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산술기하와 코시를 구별하는 첫 번째는 양수 조건이니 실수 조건이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포인트는 제곱의 합이 있습니까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최대 최소는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값 물어볼 때도 있고 최소값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러면 산술기하입니다. 실수 조건에 제곱의 합이 조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푸는 요령은 자 풀이는 이렇게 해요. 기억하세요. 못 푸는 것들 맨날 이걸로 잘 풀어요. 첫 번째 솔루션 1 뼈대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뼈대 생선살을 다 발라낸 뼈대 뼈다구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부등호 띄워서 더하기 제곱 이렇게 이게 공식의 박스야. 뼈대 됐음? 이거 할 수 있으면 다 끝나. 진짜 완전 끝나. 됐니? 출발합니다. 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 제곱 애들이 A제곱, B제곱 있죠? 그러면 제곱의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아무 상관없어. 난 여기다가 널 만들 거야. 그럼 여기다 뭘 넣어? A 넣고 B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넣었으면 무조건 여기다가도 넣어야 돼. A, B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조건이 너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너는 제곱 애들이 아니지. 여기 제곱 틀이고 제곱 틀이고 제곱이 아닌 틀이죠? 그럼 여기를 쟤처럼 만들면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 A 앞에 뭐? 2가 필요하고 B 앞에 3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어줘야 돼. 끝. 그 다음부터는 뭐? 단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 그래놓고 맨날 질문하러 와서 뭘로 혼나? 야 뼈대 만들라고. 그 다음에 넣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 넣었으면 여기도 넣고 여기 넣었으면 여기도 넣는 거야.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 넣고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산해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8이 없어요. 그럼 여기 8 곱하기 얘는 얼마야? 얼마? 13? 13 이렇게 부등호 뾰롱뾰롱 이렇게 그리고 괄호 열고 2A의 플러스 3B에 대한 제곱. 자, 걔네 헷갈리시니까 자리 바꿔서 다시 써볼게요. 2A의 플러스 3B에 대한 제곱 이렇게 8 곱하기 13 자, X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얘 뭐였어요? 마이너스 9, 아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 대한 안쪽 이거였잖아요. 그럼 X가 지금 요 느낌이니까 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운 거의 안쪽 범위 즉 색칠의 안쪽이면서 루트에 마이너스 씌운 거니까 2가 튀어나가죠. 마이너스 2의 루트 26 2의 루트 2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 자리야? 여기가 바로 2A의 플러스 3B의 자리니까 우리한테 얘의 최대값 물어봤으면 얼마? 2루트 26 최소값 물어보면 마이너스 2루트 26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뭐 공부하셔야 돼? 당연히 언제 공부하셔야 돼? 언제? 야 언제 최대값 널 가져? 언제 최소값 널 가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 되냐면 등호성 빨간색과 파란색의 둘 다 똑같습니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A 대 B는 2 대 3 외항해고 외항해고 정리하시면 3A는 2B 1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식이 있잖아. 그래서 너랑 뭐 해? 연립을 해줘야지. 누구랑?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을 8이랑 연립을 하시면 그때의 결과물이 바로 언제 최대값 갖는다, 언제 최소값 갖는다라는 근들이 나옵니다. 실제 코시에서는 이것까지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코시에서는 이 결과까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등호성립에 대한 조건도 꼭 알아두세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B.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너 대 너는 너 대 너를 성립할 때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입니다. 등호성립 조건. 지워도 되죠? 조금 지랄맞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금 지랄맞게. 지웁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표본시킵니다.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협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수 조건은 늘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 조건은 살려두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2A 제곱에 플러스 9B 제곱은 1이라고 합시다. 쉽게 하세요. 그 다음 우리에게 물어본 것은 뭐 할까요? 일부러 문제 되게 지랄같이 넣게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지랄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뭐 할까요? 2A에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지? 실수 조건이 있고요. 제곱들의 합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뭐예요? 뼈대 만듭니다. 제곱 등호 띄우고 제곱. 자, 집중. 쓰지 마시고 보세요. 제곱들의 합이 여기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2A를 쓰시면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괄호가 있는 거야. 누굴 제곱할래? 거든. 그럼 2A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4A 제곱이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어? 루트에서 그렇지. 루트 2A를 쓰시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우린 여기 제곱 괄호가 있는 거야. 여기는 뭐 써요? 3B를 쓰시는 거죠. 됐어? 여기 썼으니까 어디 갖고 가야 돼? 여기부터 갖고 가야지. 루트 2A. 여기는 3B. 뒤쪽으로 몰았어야 돼. 앞에다가 붙여놔야 되니까.
너 써먹었잖아요? 제곱이 없는 애는 너잖아. 그럼 너랑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럼 여기다 뭘 붙여야 돼? 루트 2분의 2를 붙여야지. 즉 루트 2. 이해돼? 루트 2를 붙여서 만들면 돼. 이거 뭐 어차피 유리하면 루트 2죠. 어쨌건 선생님 말은 너랑 약분시키고 살아남는 애들끼리 이해가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트 2를 곱해서 강제로 2a를 만들고 여기는 누굴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해서 강제로 b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 썼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더 가야지. 따라서 루트 2고 3분의 1이지. 여기도 이거 괄호 안 하시면 1만 제곱하는 꼴이 돼요. 여기도 실제로는 괄호가 존재하고 중괄호가 돼야 되는데 공식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는 뜻인 거야. 끝! 이제 뭐 하면 돼? 단순 계산. 얘에 대한 건 뭐였어? 넣었으니까 1 생략 1 곱하기 2의 플러스 9분의 1 0 2a의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다시 정리하시면 2a의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9분의 9, 8, 19보다. 따라서 2a의 플러스 b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누구? 마이너스 루트니까 3분의 루트 19 플러스 루트 3분의 19.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9. 괜찮아요? 그죠? 3개짜리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예제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증명할까요? 증명? 이거 코시도 증명 한번 해봅시다. 산술기하는 지난 시간에 증명해드렸습니다. 지울게요. 선생님, 네. 저 화장실. 안 돼. 그러니까 극한의 수업이죠. 막 힘들어요. 막 목도 마르고 막 화장실도 가려고. 뭐. 쉬는 시간에 물 안 드시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다녀오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공부하는 놈과 안 하는 놈은 이름을 못 불러요. 뭐라고? 저 읽어볼까요? 그쵸? 그 뭐지? 그 뭐 있잖아. 이거 선생님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저 이름? 코시슈가 같이 부등식. 자, 볼게요. 증명도 얘는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너가 실수기만 한다면 a, b, x, y에다가 예를 들어서 1, 100, 마이너스 5, 2분의 1을 그대로 넣었을 때 무조건 너가 크거나 같대. 이해되시죠? 그런데 간혹 이런 걸 넣자는 거죠. 2, 4, 100, 200. 이해돼?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4 넣고 X에다가 100 넣고 Y에다가 200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 서로 두호성립 조건이잖아. 얘 대 얘가 얘 대 얘는 같으니까. 그럼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다. 이해돼? 그런데 내가 비율을 안 맞추고 쓴다면 여기에다가 500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나온다고? 어쨌건 실수긴 하잖아. 단지 비율이 안 맞잖아. 그럼 뭐? 항상 너가 크게 나올 거야. 늘 뭘 집어넣어도 실수 조건을 집어넣으면 늘 이쪽이 크거나 같다. 절대 부등식. 늘 그렇습니다. 야. 그럼 얘네가 늘 그런지를 보는 건 대소 판별이잖아. 왼쪽 게 늘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뭘 한다고요? 대소 판별할 거라니까. 대소 증명.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을를 증명할 거야. 대소 판별의 기본 얘기.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놈 곱하기 x제곱 y제곱이라는 놈과 ax의 플러스 by의 제곱이라는 놈을 빼보겠다. 되시죠? 는 정리합니다. a제곱의 x제곱의 플러스 a제곱의 y제곱의 플러스 b제곱의 x제곱의 b제곱의 y제곱 마이너스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y제곱 가운데랑 마이너스 2의 ab xy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맞죠.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Y의 제곱 있고요. 요 뒤에 거부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 112 잠시 대기 플러스 BX의 제곱 있었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순서 곱셈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내 마음대로 알파벳 막 자리 바꾸면 AY의 BX라고 이렇게 정리하자면 세모 제곱 마이너스 2 세모 네모 더하기 네모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AY의 빼기 BX의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곱의 결론으로 항상 뭐예요? 제곱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랬어. 맨날 왜 크다가 어디에선가 항상 한두 놈이 나와요.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뺀 놈이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는 건 앞에 있는 놈이 클 때도 있고 서로 같을 때도 있습니다의 결론이잖아. 결론 끝. 그러면 when 또 공부합시다. when. 니네들이 같으려면 즉 뺐을 때 0이 되려면 너가 0이 되려면 조건은 뭐야? AY는 BX일 때가 0 되겠죠? 이게 등호성립 조건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외우기 편하게 해주려고 뭘 써본 거야? 얘 대신에 A 대 B는 X 대 Y를 써보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정리하시면 이거잖아. 얘가 등호성립 조건이죠. 어차피 얘도 똑같지만 외우기가 얘가 더 편해서. 왜냐면 우린 저렇게 순서대로 쓰니까. 이해됐어? 외울 필요 있어? 그냥 뭐 하는 거야? 아, 산술기하도 그렇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렇고 증명은 뭐야? 다? 둘 빼면 돼. 둘 빼면 다 뭐 나와? 제곱 구조가 나와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입 아파.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명제의 끝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중경고등학교 말고요. 일반적인 학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야? 2학기 중간고사에 지랄 맞은 단원 2개 공부하신 거야. 집합명제. 그 다음 넘어가서 함수는 어렵지만 눈에 보여. 해야 되는 게 그래프 파트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집합명제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또는 방정식을 풀어서 집합, 포함관계 생각하셔야 되고 막 이런. 즉 수학이지만 수학은 이과 영역이잖아요. 이과 영역이지만 뭔가 문과 같은 단원이 집합명제 파트란 말이야. 문장 해석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 함수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과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찾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할만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집합명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워. 어려운 건 왜 중요한 거야? 우리의 목표는 뭐야? 남들보다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시험 잘 보려면 뭐 해야 돼? 어려운 걸 맞춰야지. 왜냐면 그게 변별력이고 남이 틀릴 거니까. 당연히 기본 조건은 시험을 잘 보는 기본 조건은 뭐야? 너네가 그치 아는 거 무조건 다 맞춘다. 즉 실수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조건이지만 그거는 일정 수준에 올라가기 위한 스타트 라인. 몸풀기. 그리고 남들 이기려면 뭐 해야 돼? 더 빨리 달려야지. 그게 바로 뭐야? 킬러 문제라고 하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누가 돼? 1, 2등급이 되는 거죠. 1, 2등급은 학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거? 11%.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까다롭게 잡아보자면 10%. 우리의 목표는 늘 10%. 여러분들이 학교 어디 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300명짜리 학교에 배정받는다면 전교 30등, 150명짜리 학교 130명짜리면 뭐 13등, 15등 안에 들어가죠. 그래봐야 2등급이에요. 그런데 2등급을 찍었다는 건 그래도 일정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용산 지역에서 일반고는 용산고든 중경고든 오산고든 성심여고든 신광여고든 보성여고든 다 똑같습니다. 2점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1.5 그럼 대박이죠. 그런데 뒤로 가도 한 2.5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학의 거의 합격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2.5라는 등급은 없어요. 근데 2.5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라고? 평균을 매겨보면 점 몇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려면 대부분이 2점대, 간혹 3점대가 있어도 오케이. 그런데 1학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1학년은 대부분 과목이 다 4단이야. 일부 과목들 3단위가 있지만 대부분이 4단위. 2학년 올라가시면 선택 과목 때문에 2단위짜리가 생겨요. 내가 얘기하는 단위가 뭔지 알죠? 몰라요?
일주일에 들어가 있는 수업 시간. 쉽게 말해서 수학 많이 들었겠어? 적게 들었겠어? 많이 들었겠죠. 그죠? 한국사는 수학보다는 적게 들었겠지. 그러면 뭘 등급을 잘 맞아야 돼? 많이 들은 과목을 잘 맞아야 돼.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뭘 포기하셔야 돼? 단위수가 낮은 걸 포기해야죠. 그래야 평점이라는 게 그나마 덜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뭘 많이 하셔야 돼? 4단위짜리를 많이 하셔야 돼. 대표적으로 5단위도 가끔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5단위를 갖고 있는 학교가 성심여자고등학교입니다. 성심여고 쓰신 분 계세요? 네. 성심여자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이 5단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 4단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수학은 2학년 1학기 때 수원, 내가 말로 해줄게. 써줄게. 말로 하면 헷갈립니다. 알아두라고. 1학년 때 다 똑같아. 모든 학교가 수학 상하가 전부 다 4단이에요. 수학이. 그런데 2학년이 딱 올라가는 순간 2학년 2학기가 성심만 좀 특이해요. 그리고 타학교가 얘네가 수학 1 보고요. 얘네도 수학 1 봐요. 얘네 수학 2 보고요. 수학 2 봅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시면 이제 세화는 1학기 때 수학 1, 2를 다 보고 2학기 때 미적분을 보는 미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겁나 빠르지 않으면 거기 쓰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걸 뭐 따로 궁금하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자, 수학 1 과목, 1 과목, 2 과목, 2 과목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가 수학 1 4단이고요. 수학 2가 4단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붙냐면 대부분 학교들이 이과 친구들 기준으로 기하 영역이 1년짜리 커리큘럼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기하가 수원보다도 양이 훨씬 적어요. 수투보다 양이 훨씬 적어. 그러면 수원으로 시험 몇 번 보겠다는 거야? 1학기니까. 중간 기말 보겠다는 거죠? 수투로 몇 번 봐요? 중간 기말 봐요. 근데 기하는 1년짜리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기하는 1년 동안 몇 번의 시험을 봐? 총 4번의 시험을 보는 거죠. 수원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얘는 부담이 돼 안 돼요.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요. 거기에다가 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즉 성적이 뭐로 나와? A, B, C, D로 나와요. A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가 됩니다. 2등급이 몇 %라고? 10%, 11%, 그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는 한 3등급 찍을 애들도 A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3등급, 300명짜리 용산고등학교 기준으로는 100등 안에 들면 A 나온다고. 그쵸? 1등급 받으려면 300명인 학교에서 1등급은 몇 명이야? 12명이잖아요. 그쵸? 12등 안에 들어야 1이 나오던 게 기하라는 영역은 100등 안에 들면 대략적으로요. 100등 안에 들면 뭐가 나와? A가 나와요. 그게 절대평가의 힘이야. 그러니까 얘는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 있지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아, 어렵긴 어렵지만 대빵 어려운 것들은 막 다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네, 여러분들 후배부터는 다시 생깁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재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자, 성심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 1 5단입니다. 수학 2 5단입니다. 다르죠? 근데 더 지랄이 나와요. 문과, 이과 친구들이 대부분이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확통을 기하처럼 1년짜리 커리큘럼으로 가져갑니다. 확통 2단입니다. 부담이 별로 없어 보이죠? 확통도 기하만큼 양이 좀 적어요. 그런데 확통의 단점은 뭐냐면 좀 까다롭긴 하지만 1년 커리큘럼이니까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하랑 확통의 차이점은 기하는 절대평가야. 나만 잘 보면 돼. 그럼 A 나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예를 들자면 RPM 정도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도 A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안 한 새끼들 B, 이건 내가 녹화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B부터는 이 새끼들은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A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확률 통계 파트는 상대평가입니다. 비록 2단이지만 10%, 11% 안에 들어가야 2등급이 찍힌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성심여고는 1학기 기준으로, 2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학기에 수학이 몇 단위짜리야? 7단위가 돼요. 다른 학교들은 수학이 몇 단위야? 4단위야. 몇 배야? 거의 2배잖아.
그러니까 성심여자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공부 개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보다. 그렇다고 나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남들도 똑같은 조건이죠. 농산이랑 저 등급 내지 않잖아요. 성심 애들끼리 등급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나쁜 학교가 아니야. 되게 좋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질들이 있다고. 그래서 좀 알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모르면 무턱대고 양으로 승부하지 마. 고등학교는 양으로 승부하는 공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거 조금 더 투자하고, 내가 잘하는 거 조금 덜 하고, 단위수 낮은 거 좀 덜 하고, 단위수 높은 거 더 많이 하고. 이해되시죠? 내가 이과인 과를 선택할 거야. 그럼 이과 쪽에 가중치라고 해서 플러스 점수가 조금 더 붙어요. 그럼 이과 영역 쪽에 공부를 조금 더 투자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필요한 거,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시고 문의하시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 도와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단순하게 생각해서 코앞에 닥친 뭐 이런 거 숙제하시고 오답 정리할 때 막히면 넘어가지 마시고 해설지 참고해서 그냥 꾸역꾸역 답 쓰고 넘어가고 하지 말라고. 궁금하면 질문해. 막히면 넘어가지 마.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인 거야. 수업 시간에 졸지 마. 수업 시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 수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수업에 준다는 건 다른 수업들도 분명히 좋은 습관이 돼 있을 거야. 좋은 루틴을 만들지 마세요. 아셨죠?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12월 말이 되면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로 바뀔 거고, 1월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 고1이 아니라 고1이라는 반으로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지금 남들 다 노는 시점이고 겉보기에 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은 시기야. 그러니까 남들 역전할 수 있는 시기니까 진짜 제발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주 3회 5시간 힘든 거 아는데 버텨. 그래야 빛이 보여요. 열심히 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과제는 다시 한번 톡에다가 올려서 링크 걸어서 밴드에 올렸다고 얘기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